나이가 들수록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혹시 모를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지난달과 똑같이 썼는데도 왠지 조금씩 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모르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돈은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치명적이라는 걸 천천히 배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알고 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노년의 돈 5가지에 대한 이야기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노년의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어나갑니다. 아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옵니다. 단지 안 작은 공원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오늘도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미며 벤치에 천천히 앉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작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연필로 적어둔 숫자들을 살펴봅니다. 지출 내역, 월세, 약가, 생활비. 요즘은 전기요금과 관리비가 예상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정자 어르신은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이번 달 합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말씀합니다. 참 살다 보니 이렇게 적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중심이 되는 나이. 더 벌길 바라기보다 빠져나가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그냥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 손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정자 어르신은 며칠 전 들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웃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일부가 깎였던 일.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줄은요. 그 이야기 때문인지 요즘 정자 어르신은 연금과 세금 관련 이야기가 들리면 꼭 적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한쪽에는 작게 연금 상담문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 적어두신 메모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해야죠. 나이 들면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정자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래된 단지 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금 더 비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작은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단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영수 어르신이 천천히 걷고 계십니다. 부부가 사는 30년 된 아파트. 창문이 조금 낡았지만 두 분이 함께 세월을 쌓아온 공간이라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라 아침 산책 대신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늘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하시는 성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동네분과 인사를 나누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좀 나와서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죠. 산책 대신 버스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영수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지출을 미리 적어봅니다. 교통비, 진료비, 약값.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금액이었지만 최근엔 이 비용이 노년 생활비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달 예산이 있으니까요. 병원비가 늘어나면 다른 데를 줄여야 하고요.
의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아내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점심은 집에서 먹어요. 오늘은 저녁에 김치찌개 끓일게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웃음으로 통화가 끝납니다. 누구나 할 법한 짧은 대화지만 그 속엔 노년 부부의 절약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찾고 잠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카페 창가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휴대폰 메모장을 확인합니다. 최근에 본 영상 링크, 노인 의료 지원 제도 정보,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라는 메모도 보입니다. 나중에 더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영수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잔잔히 웃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삶. 커피잔을 천천히 비우고 밖으로 나오는 영수 어르신의 걸음은 조금은 느리지만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햇살이 단지 전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정자 어르신과 영수 어르신, 서로 다른 일상 속에서 공통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노년의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르면 새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적어보고 조금씩 배워보고 조금씩 챙겨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조용하지만 참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연금은 기다리는 돈이 아니라 챙기는 돈입니다. 늦은 아침 동네 복지관 상담실 앞 의자에 이말순 어르신 76이 살며시 앉습니다. 작은 파우치에서 메모지를 꺼내 몇 번이나 접힌 종이를 펴봅니다. 거기엔 연필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유족연금, 겹치는 거 조심.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제대로 듣지 못해 몇 년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땐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주는 줄 알았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옆자리엔 조강채 어르신 72이 앉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철을 들고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어르신은 은퇴 직전부터 조금씩 자료를 모았고 그때부터 연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금이요?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받으려면 내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늦게 알았지 뭐예요. 잠시 대기하는 동안 두 분은 동네 어르신 얘기를 나눕니다. 한 분은 기초연금은 오래전부터 받고 계셨지만 조금 생긴 알바 수입 신고를 안 해 몇 달간 연금 감액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뒤늦게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 어르신은 가볍게 웃습니다. 요즘은요, 공부 안 하면 손해예요. 말순 어르신도 따라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지요. 나이 먹어도 배워야지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말순님 들어오세요. 작은 상담실 책상 앞에 앉자 직원이 차분히 서류를 펼칩니다. 유족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가능하신데요. 소득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일하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말순 어르신은 또박또박 대답하며 메모합니다. 소득 생기면 바로 신고, 금액 작아도 신고 필요, 서류 미리 챙기기. 복지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처럼 체크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순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세상이지요. 조강채 어르신 차례가 되고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칩니다. 거기엔 정리된 항목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별 금액 비교, 아내와 동시 수령 시 감액 기준, 유족연금 상황 체크, 향후 추가 소득 발생 시 대처, 직원도 놀란 듯 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상담보다 강의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조 어르신은 겸손하게 웃습니다. 요즘은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이 말엔 어떤 단단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 1층 로비 의자에 다시 마주 앉은 두 분. 말순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연금은 챙기는 것, 모르면 줄어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요. 조 어르신도 가볍게 거듭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문제죠. 두 분의 목소리는 크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의 연금은 젊을 때처럼 기다리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정오 가까이 되어 햇살이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순 어르신은 가방을 살며시 닫고 일어서기 전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 잘 왔다. 조 어르신도 서서 외투깃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든든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마음입니다. 연금은 나이 들면 자동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챙기는 권리라는 것. 알고 나면 안심이 되고 챙기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값집니다. 세금은 노년일수록 모르면 더 많이 나갑니다. 느린 오후 햇빛이 동네 도서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조용한 배경음처럼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립니다. 창가 쪽 자리 최복희 어르신 78은 돋보기를 천천히 올렸으며 신문 경제면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드라마 코너만 보다가 웃으며 접었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자들이나 고민하는 줄 알았던 게 이제는 나랑도 상관 있는 거였네. 작게 한숨을 쉬며 신문 옆에 둔 메모지에 적습니다. 세금은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 몇 달 전이었습니다. 예금 만기라 돈을 잠시 옮긴 것뿐인데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용히 말했죠. 요즘 이자 좀 받으셔서 그래요. 합산 기준 넘으시면 세금이 조금 더 나가십니다. 복희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말했습니다. 이자 좀 받았다고 더 떼가는구나. 그러면 뭘 믿고 살아야 할까?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몰라서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 기분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문을 한 줄이라도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라도 모르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반대쪽 테이블에는 황재호 어르신 69이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대신 태블릿, 주식과 예금, 건강보험료까지 하나씩 체크해둔 파일을 열어봅니다. 은퇴 전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세금이 이제는 모두 자기 몫이 되었습니다. 돈 쓰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세금도요. 잘 써야 덜 나가죠. 재호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체크 항목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2천만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세 납부일, 노후 투자 세금 혜택 여부.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나씩 배워온 기록입니다. 남들은 머리 아프다고 안 한다는데 나는 안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태블릿 화면에 작은 글씨가 보입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킨다.
그 문장을 손으로 한번 짚어봅니다. 복희 어르신은 신문을 다 접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요.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조금씩 모르게 새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에는 오래도록 쌓인 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재호 어르신도 일어서려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게 일인데 나이 들면 지키는 게 일이죠. 둘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공감을 나눕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복희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재산세 감면 문의, 건강보험 상담 예약, 은행 방문 날짜. 오늘 배운 작은 내용이지만 그게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재호 어르신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조용히 나가는 돈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 내가 배워야지. 버스가 다가오고 그는 천천히 탑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지만 이것이 노년의 공부입니다. 조용한데 가장 단단한 공부.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햇살이 기울고 도서관 창 앞으로 긴 그림자가 생깁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세상에게 크게 기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천천히 지켜냅니다.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모르면 속상하고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빠르게 쌓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구조여야 합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낡은 아파트 단지에 번집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 윤혜성 어르신 73은 베란다 커튼을 살며시 젖힙니다. 베란다 바닥 타일은 오래되어 약간 색이 바랬지만 화분 몇 개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작은 화분, 파릇한 상추 모종. 혜성 어르신은 하루의 시작을 꽃잎으로 확인합니다. 살아있네, 나도 오늘 살아있는 거지. 창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리게 들어옵니다. 손등이 차가워지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그는 늘 이 시간에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장을 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관리비, 통장 잔액, 이번 달 병원비 예상, 줄 하나하나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해주는 안전띠입니다. 예전엔 이런 걸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적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기에 적는 삶이 되었습니다. 혜성 어르신은 조용히 중얼거림처럼 말합니다. 집이 날 지켜줘야 하는데 요즘은 내가 집을 지키는 기분이야. 집값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집 사야 한다며 바쁩니다. 하지만 혜성 어르신에게 중요한 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주방으로 걸어가 식탁에 앉습니다. 최근에 배송된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봅니다. 종이에서 살짝 냄새가 납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 동시에 묘한 감정. 작은 숫자가 적혀 있지만 그 숫자들이 혜성 어르신의 마음에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지난달보다 6,800원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 그러나 노년에는 조금씩이 가장 무서운 크기입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쓸고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야.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그림도 걸고 아이들 키우며 손때 묻은 벽. 장마 때 물이 새던 곳도 알고 겨울에 햇빛이 잘 드는 자리도 압니다. 집이란 건 참 묘하지. 익숙함이 행복이고
익숙함이 짐이기도 해.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유지 가능한 집인가? 관리비 조절 방법. 이사 생각 해보기. 주택연금? 공공임대? 글 앞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쉬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근처 오래된 카페에서는 오만식 어르신 75이 따뜻한 모가차를 천천히 저어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연금 안내 책자를 펼칩니다. 깨끗하게 접힌 모서리 몇 번이나 읽은 티가 납니다. 집 하나 가지고 뭐 하나. 필요할 땐 돈이 되어줘야지. 몇 달 전 아내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카드를 쓸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식 어르신은 깊이 느꼈습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대비다. 평생 자식에게 집 하나 남겨주면 부모 역할 다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동년배 남성이 말했습니다. 집은 애들 거 아니에요. 집은 아프고 힘든 날. 우리가 기대는 마지막 보험이지요. 그 말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식 어르신은 계단을 천천히 오릅니다. 무릎이 약간 뻐근합니다. 아,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문을 열자 아내가 웃으며 맞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집이 최고죠? 그 말에 만식 어르신도 웃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집이 최고이려면 우리가 편해야 하지. 저녁 밥상을 준비하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사 생각은 조금 더 해볼까? 만식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욕심 없이 우리한테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아내가 깜빡 웃습니다. 그래요. 남들 눈 말고 우리 눈으로. 그 순간 부엌의 오래된 형광등 불빛마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집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벽과 천장이 전부가 아닌 공간. 기억이 쌓여서 정이 되고 정이 쌓여서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책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지켜야만 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 밤 혜성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집이 날 버티게 해주는 곳이면 좋겠다. 만식 어르신 역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부담 없는 집, 편한 집. 그래야 우리가 오래 웃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를 살며 같은 깨달음에 닿았습니다. 집은 부자가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쉬어갈 자리입니다. 평수보다 평안, 면적보다 마음, 자랑보다 안도. 노년의 집은 크게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가 편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은 그 진리를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짐지지 않기 위해 집이 아니라 살 자리를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내 호흡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복지는 부탁이 아니라 평생 일한 사람들이 받을 권리입니다. 강혜란 어르신 80은 천천히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어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가락 떠넣습니다. 입안에서 미음이 부드럽게 퍼지지만 마음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땐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몇 달 전 허리가 아파 병원을 자주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값이 생각보다 들었고 가끔은 교통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동네 약사에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보셨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애란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인은 아직 괜찮아. 누가 날 도우면 민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앉던 순간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는 게 자랑이라고 믿었을까? 이웃에서 함께 아이 키우던 시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서로 기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노인이 되고 나니 기댄다는 것이 죄가 된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보건소 직원이 홍보지를 돌리던 날 애란 어르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세금 내셨고 평생 나라를 지탱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그 순간 처음 실감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정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던 날 요양보호사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같이 장 봐드릴게요. 애란 어르신은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지금 애란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도움을 받으며 조금 편안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도움 요청은 내 권리. 같은 동네 정문석 어르신 68은 오늘도 복지관 안내 게시판을 유심히 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깔끔한 필기체로 노트에 정리합니다. 문석 어르신은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자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건강보험료 감경 조건, 장기요양 등급 안내, 치매 검진 무료 지원. 처음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상담을 받았을 뿐. 그런데 알고 보니 주변에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문석 어르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도와달라는 말보다 안 괜찮은 걸 괜찮다고 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새 제도가 나오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습니다. 미리 알면 덜 아프고 덜 쓰고 덜 힘들다. 복지관 담당자도 말합니다. 정문성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보가 더 빨리 퍼져요. 정말 감사해요. 문석 어르신은 손살에 치며 웃습니다. 다 저처럼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어르신들이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받는 게 더 속상한 거잖아요. 그의 수첩 마지막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움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 날이 저물고 노을이 단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 애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 외출이 무섭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문석 어르신은 어르신 2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이번 달 치매 검진 안내 받으셨어요? 제가 번호 보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면서도 묵직합니다.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된 기쁨이 있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깨달음을 품고 있습니다. 노년의 도움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 젊을 때 나라 지탱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도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평생 일했고 세금 냈고 가정을 지켰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대가로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괜찮아요. 도움받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오늘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시간을 품고 한 발 더 편안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조금 더 따뜻하게. 건강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늦은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 햇빛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는 한길자 어르신 77. 바람이 느리게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길자 어르신은 양손으로 컵을 감싸줍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손바닥에 스며들듯 몸과 마음을 천천히 데웁니다. 그러다 불쑥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쉬는 게 참 좋은데 왜 젊을 땐 이걸 몰랐을까? 길자 어르신은 몇 년 전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혈당이 높으셨어요. 약 드셔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약 관리. 그때까지 길자 어르신에게 건강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고 가족 챙기고 일하고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 길자 어르신은 천천히 다리 근육을 풀며 숨을 고릅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척추 강화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산책.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숨이 차면 멈추고 바람이 좋으면 오래 서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좋아. 그는 메모장에 붓글씨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몸도 사람처럼 챙겨주면 대답한다. 약을 챙겨 먹으며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건 늦어도 괜찮다. 포기가 더 늦어야지. 공원의 반대쪽 그늘 아래에서 장상도 어르신 73이 물통을 들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잖은 표정, 땀에 젖은 운동복. 세월이 묻혀 있지만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상도 어르신은 퇴직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근육 운동, 30분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나이에 웬 운동이야?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야죠. 상도 어르신의 작은 노트에는 짧은 문장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걷기. 몸이 버티면 마음도 버틴다. 피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게 살기. 하루라도 멈추지 않기. 그는 늘 말합니다. 노년은 완벽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이기는 겁니다. 저녁빛이 공원 나무 사이로 기울 때 길자 어르신과 상도 어르신의 길이 잠시 스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걸음소리와 호흡에서 비슷한 결심이 느껴집니다. 길자 어르신이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상도 어르신도 마음속으로 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하자. 두 사람은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선물이라는 것. 운동하는 몸은 감사하고 약을 먹는 손은 책임 있고 하루라도 걸으면 그 하루는 잃지 않은 하루입니다. 해질 무렵 길자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손을 씻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야 누구도 날 아끼지. 상도 어르신은
식탁에 놓인 영양제 상자를 정리합니다. 하나씩 챙겨 먹으며 속삭입니다. 내 나이는 건강히 사는 방법이지 숫자가 아니지. 그리고 둘은 서로 다른 집에서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완벽도 젊음도 경쟁도 아니다. 꾸준함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움직인 사람이 내일도 걸을 수 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도 두 사람은 내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인생의 속도를 천천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노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저녁빛이 느리게 내려앉습니다. 창밖에 나무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아파트 복도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다.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깨닫습니다. 노령의 돈은 싸는 기술이 아니라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힘, 나를 누군가 비교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찬물에 쌀을 씻을 때 우리는 이미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식탁 위 약통을 열며 손가락이 약 하나를 집어 올리는 순간 그건 삶을 이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병원 예약표를 붙여두고 관리비 종이를 살펴보고 연금 날짜를 확인하는 그 행동들은 노년의 가장 용감한 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게 강함이라 배웠습니다. 힘든 표정 보이지 않는 게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노년의 강함은 버티는 게 아니라 기댈 곳을 찾는 용기라는 걸. 묻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던 날들, 숨 참고 버티다가 고요한 밤에 한숨으로 새어나갔던 마음들, 그 순간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이제 안다. 돈은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 조금씩 관리하는 리듬,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 꾸준히 챙기는 생활, 필요하면 말하고 도움받는 용기. 이것들이 노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모르면 손해라는 말을 그저 습관처럼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르면 불안, 알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끼지 않아도 되는 데서 아끼지 않고 정말 아껴야 할 곳에서만 아끼는 삶. 그저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밤하늘이 서서히 짙어지고 가로등이 불을 밝힙니다. 부엌 전등 아래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 순간 이 작은 집이 오늘도 나를 지킨 것에 감사함이 번집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일기장에 적습니다. 오늘도 지켰다. 내 마음, 내 하루.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기록이 내 삶을 붙잡아 줍니다. 노년은 급하게 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느림이 허락되는 시간, 멈춤이 자연스러운 시간, 돌아보는 게 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한숨 짓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살아온 만큼 마음도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나누고, 조금 맡기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노년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키는 날이 있고, 마음이 돈을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균형을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는 밤, 내일 해가 다시 뜰 거라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이미 따뜻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돈은 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안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잠시라도 마음 쉬는 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3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2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래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